자, 오늘 배울 내용은 can 아시나요? can.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알죠? 할 수 있다. 하지만 could. 뜻 아시나요? could. 할 수 있었다. 만약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 바로 can 혹은 could.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쓰는데 일단 조동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조동사는 일단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닌데 얘가 동사랑 동사 바로 앞에 나와서 동사 역할과 뜻을 조금씩 더해주거나 아니면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문법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조동사라는 애가 여러 가지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일반 동사, 비동사의 개념을 굳이 막 덜 고민해도 돼요. 왜냐면 조동사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법적인 특징이 조동사를 쓰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모형은 늘 원형 형태, 원형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우리가 과거 will 배울 때 배웠었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래, 동사의 원래 모양의 형태를 꼭 써줘야만 한다.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도 안 되고 과거형이 쓰여져도 안 되고 ing 같은 게 붙어도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간 뒤에는 동사 원형만은 늘 써야 되니까 우리가 동사가 막 변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동사의 세 가지 형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고 또 질문하거나 부정할 때 얘가 대신해줘요. 동사 역할을. 일단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이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면 can을 하면 can 뒤에 not을 붙이면 cannot, can't 이렇게 해서 그냥 can 뒤에 not만 붙이면 단순하게 할 수 있었다 해서 not을 붙이면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not만 붙이면 됐었고 질문을 만들 때도 단순히 can이 주어 앞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져서 can you 이렇게 can you라고 그 주어 앞으로 can이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법상으로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문장이 쉬워져요. 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조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조동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예문을 통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I can catch the bu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I can catch the bus. 그럼 이 문장은 catch the bus는 버스를 이렇게 잡아 타는 거니까 나는 버스를 잡아서 탈 수 있다. 이런 can의 원래 뜻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I can catch the bus 하면 난 버스 탈 수 있어.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어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내가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못 탔어. 못 잡아 탄 거야. 그래서 나는 어저께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을 쓰게 되면 I couldn't catch the bus가 되겠죠. 그렇게 쓰면 돼요. yesterday 하면 I couldn't catch the bus yesterday 하면 나 어저께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 이런 문장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어저께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탔잖아.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I could catch the bus라고 하면 yesterday 이렇게 I could catch the bus yesterday라고 하면 이 문장이 나는 어저께 버스를 탈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 아니게 돼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 can을 단순히 could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단순히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뜻이 오류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can을 단순하게 과거인 could로 바꿔서 난 과거에 뭔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런 문장을 쓰게 되는데 이런 문장이 왜 잘못된 문장인지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보면서 이 조동사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조동사 can부터 해볼 건데요. 저는 모든 조동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조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느냐예요. 이 조동사만큼 문장의 느낌을 막 바꿔버리는 단어가 없거든요. 조동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장은 아주 미묘하게 변해요.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야만 조동사를 저희가 사용할 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약간씩 달라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조동사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오늘 저와 함께 그런 느낌을 조동사는 이런 느낌이구나, can이라는 건 이런 문장에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되는구나를 일단은 배워볼게요. 그럼 일단 can부터 해볼게요. can. 제일 흔한 can. 너무 조동사로 가장 유명한 조동사 중에 하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이기도 한데 can이 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느낌은 바로 첫 번째 의미인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가장 유명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나는 영어를 말합니다가 아니라 거기다 can을 딱 붙여줌으로써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능력을 문장 안에 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can의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도 얘기했듯이 조동사는 뜻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가지는 can의 의미는 이건 can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조동사들 앞으로 배울 모든 조동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뜻이 바로 허가입니다. 허가.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허가를 부탁할 때 이거 해도 돼요? 이럴 때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can을. 그래서 그 허가를 나타내는 문장을 사용할 때 우리가 can을 쓰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상대방한테 내 친구한테 야 내가 너 펜 좀 빌려도 돼? 이번 테스트 보는데 야 테스트 볼 동안 네 펜 좀 빌려도 돼?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 펜을 빌려도 되냐는 내가 허가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 during the test? 이렇게. 그래서 내가 테스트 보는 동안 네 펜을 내가 빌려도 될까? 라고 허가를 요청하는 거야.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 펜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이 펜을 빌릴 수 있니? 라는 허가를 부탁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허가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You can go home now 이런 문장을 하면 너는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문장이 아니라 너는 지금 집에 가도 돼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can은 할 수 있다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허가,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해줄게. 혹은 상대방한테 나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정말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 뜻인데 세 번째는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조동사들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약간씩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그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인데 그 확률이 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can은 정말로 일어날 것 같은 혹은 이럴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이건 쉬울 수밖에 없어. 거의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이거 쉬울 수밖에 없어 라는 문장은 It can be very easy 이렇게 쓰시면 이건 쉬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녀는 아마 저녁 먹기 전에는 분명히 올걸? 이런 문장을 내가 쓰고 싶으면 She can come home. She can come home before dinner. 이렇게 쓰면
She can come home before dinner. 이런 문장에서 주는 can의 의미는 그녀는 집에 저녁 먹기 전에 도착을 할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녀는 저녁 먹기 전에 집에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능력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바로 세 번째 의미인 가능성, 아주 강한 가능성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 딜러야.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묻고 싶은 거야. 혹시 자동차 팔면서 돈을 얼마 버십니까? 이렇게 내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팔면서 돈을 얼마 버십니까를 묻고 싶을 때 일단 파는 건 selling cars가 되겠네요. selling cars. 그래서 selling cars 하면서 돈을 얼마 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 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십니까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일단 문장을 만들려면 묻고 싶은 것부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묻고 싶은 것. 내가 묻고 싶은 거는 how도 아니에요. how는 얼마나란 뜻만 가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물어보려면 how much예요. 하지만 내가 묻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how much money까지 만들어 주셔야만 일단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정확한 질문을 던지려면 how much money. 그래서 그 다음에 버십니까를 make란 단어를 사용할 텐데 능력을 묻고 싶어서 can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money can you make?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십니까? 뭘 해서 from selling cars가 됩니다. 그래서 how much money can you make from selling cars라고 하시면 도대체 자동차를 팔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십니까? 라는 상대방에게 능력을 묻는 질문이 되겠네요. can의 의미를 다양하게 문장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문장도 접해보시면 아 can은 한 가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